안녕하세요. 그동안 증시가 중국발 우한 폐렴 글로벌 악재에 의해서 많이 내리다가 2월 3일 기준으로 해서 시장 자체가 어떻게 보면 중국 그 우한 폐렴 코로나 바이러스가 약간 진정되는 기미, 뭐 홍콩에서는 어떤 백신을 개발했다. 아니면 뭐 다른 나라, 우리나라나 뭐 외국에서도 뭐 완치자가 나왔다. 그리고 백신 자체가 지금 뭐 개발 중에 있다 등등 약간 긍정적인 소식으로 인해서 주식이라는 것은 이렇게 심리가 작용하고 사실 그 우한 폐렴 관련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잡힌 건 아니지만 그런 호전되고 있고 잡힐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기대감만으로도 주식시장은 먼저 반응을 합니다. 사실 먼저 선심리가 중요한 거고 그런 반응으로 인해서 31일 날 그러니까 월요일 날 시작됐을 때 사실 중국장이 이때 열렸었거든요. 근데 중국장이 개파락을 하다가 개파락을 심하게 8% 가까이 했지만 그런 이날 이제 장을 시작하기 전에 그런 뉴스들이 나오면서 여기서 더 이상 하락을 했으면 전체 동반 하락을 했을 텐데 예, 여기서 개파락한 다음에 바로 반등해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다른 정치들도 같이 이렇게 반등을 했고요. 반등폭이 꽤 많이 나왔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다우도 밤에 올랐겠죠. 이런 식으로 반등을 했겠죠. 똑같은 날. 예. 그래서 이렇게 하락장에 물론 물린 분들이 어쩔 수 없지만 현금 확보를 해서 매수 기회를 노리고 있었던 분들은 과연 어떤 종목들을 매매를 준비해서 기다려야지 내가 안정적이고 큰 수익률을 이렇게 반등 시에 먹을 수 있느냐에 대한 그런 고민이 필요하겠죠. 네. 그래서 오늘은 실제로 반등 시에 어떤 종목군이 많이 반등이 나왔고 실제로 어떤 종목들을 이렇게 하락장이 심하게 폭락했을 때는 이게 실제로 뭐 종목의 문제가 아닌 시장의 문제로 이렇게 내려왔을 때 기다려야 되는지 반등이 우선되는지 그런 종목을 고르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반등이 나와서 다행인데 지수부터 간단히 얘기를 드리자면 단기간에 반등이 나온 건 좋은데 사실 너무 급하게 V자로 오른 기량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급하게 올랐죠. 그러다 보니까 금요일 날장부터 살짝 미국장도 지금 조정이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눌림이. 시장이라는 거는 당연히 뭐 올라주면 좋겠지만 이렇게 급하게 하락을 하면 기술적 반등이라도 나오는 법이고 급하게 또 반등을 해버리면 또 어느 정도 이렇게 돌아가는 성질이기 때문에 눌림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기술적으로는 그렇고요. 실제로도 수급적으로 봐도 이 반등폭 구간에서 사실 외인들이 다행히 다시 들어오면서 크게 사주고 하자 2월 6일 같은 경우는 기관도 한번 들어왔어요. 네, 이날이죠. 그래서 큰 폭으로 상승을 했지만 외인이나 기관들 둘 다 너무 많이 샀다고 생각한 건지 아니면 충분히 기술적 반등을 줬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위치가. 그랬는지 금요일 날은 외인도 매수폭을 대략 줄였고 기관은 다시 원래 하던 대로 공매도를 치면서 매도폭을 늘리기 시작했습니다. 코스닥은 더 심하죠. 코스닥은 반등이 조금 더 약했고 역시 외인이 3일째 마지막 날은 사줬지만 금요일은 양매도로 전환을 하면서 지수가 뭐 크게 밀리진 않았지만 장중이 내려갔다가 약간 감아준 모습으로 끝났습니다. 다행이지만 이런 모습을 볼 때 무조건 여기서 지금 V자가 크게 나왔잖아요. 코스닥도 마찬가지고. 근데 여기서 계속 이렇게 간다고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충분히 기술적 반응도 나왔고 수급적인 이유도 지금 보이니까 이런 경우는 사실 오를 만큼 올랐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다시 어느 정도의 조정을 대비를 하는 것도 좋은 생각입니다. 주식은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고 그런 내가 무조건 나만의 아집보다는 확신을 가지지 않고 지수 흐름에 순응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지수를 이런 흐름을 봤을 때는 다시 어느 정도 눌림이 나올 수 있다, 조정이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해야지. 오르면 좋지만 떨어지면 또 물리게 되잖아요. 예, 그런 것보다는 일정 비율을 또 이 정도 올랐으면 현금 확보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됩니다. 단기간에 벌써
거의 지수가 8%, 7% 가까이 올랐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대응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월요일장은 미국장의 흐름도 뭐 크게 그렇게 지금 좋다고만 할 수 없는 모양이라 미국장도 나스닥이 되게 강하고 다우도 강하게 상승했지만 역시 여기서 약간 눌림이 나오죠. 근데 여기서 이제 전체적인 분위기가 아직은 살아 있으니까 큰 악재만 안 나오면 눌림폭이 크지 않고 뭐 적당히 눌려다가 다시 방향을 모색할 수 있다고 생각은 됩니다. 하지만 일단 무조건 간다는 생각보다는 주의하시는 게 좋다는 거고.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폭락한 날 보면 반등 우선순위가 되는 게 어떤 종목이냐면 일단 심리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이렇게 많이 빠질 때는 개인들이 많이 투매가 많이 나오겠죠. 물론 외인기관들도 많이 파니까 떨어지는 건 맞는데 그래도 그 중에서 외인기관들은 샀던 물량들이 있으면 이렇게 받으면서 떨어지는 종목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개인들은 무서워서 그냥 던지면 투매가 나오고요. 그래서 사실 빠지는 폭들은 개인들이 몰렸던 종목들은 더 빠지는 폭이 훨씬 크다는 걸 이제 경험해 보시던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 보면 오히려 이런 대형주나 중에서 외인들이나 기관들 이제 큰 힘이 있는 세력들이 물량을 오히려 사면서 이렇게 빠진 종목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반등을 보면 삼성전자도 빠졌지만 삼성전자가 지수가 반등이 나올 때는 제일 우선적으로 나와야 될 종목이잖아요. 삼성전자가 지수나 마찬가지니까. 만약에 이렇게 빠졌을 때 삼성전자를 노리는 방법도 있었을 거고. 자, 그리고 큰 종목들을 보면 자, 이렇게 수급을 보면 알 수 있겠죠. 내려갈 때죠. 이게 꾸준히 수급이 들어오는 게 볼 수 있습니다. 삼성전기도 마찬가지고요. 삼성전자도 이렇게 들어오죠. 여기 이미 자 2월 4일도 그렇고 3일도 그렇고 계속 들어오죠. 자, SFA 반도체 같은 경우도 전체적인 추세가 살아있었기 때문에 이 종목도 어떻게 보면 추세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게 하락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하락이 나와도 거의 그냥 조정 정도의 눌림목 정도의 느낌이었기 때문에 역시 2월 3일 날 큰 반등이 나왔고요. 자, 그리고 SDI 같은 경우도 실제로 이날이죠. 이것도 약간 상승 중, 우상향 크게 상승 중이었고 다 지금 큰 종목은 대형주고 눌림이 나왔어도 눌림 같은 느낌으로 빠진 거지. 그리고 수급적인 흐름도 크게 밀리는 게 없이 외인들이 이렇게 받아주는 흐름이 보이고요. 자, 그리고 LG화학 같은 걸 보시면 LG화학도 마찬가지죠. 오히려 이렇게 꾸준히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외인들이나 기관들이 같이 이렇게 사는 흐름이 나오죠. 그래서 역시나 큰 지금 추세는 상승 추세를 깨지 않고 눌림이 나온 부분에서 시장 자체가 도니까 오히려 호재가 나오면서 아까처럼 중국과 이제 선물이 반응을 하니까 같이 큰 폭의 상승이 나옵니다. 이렇게 나온 종목들은 당연히 그 다음에도 한 번, 두 번 정도는 더 상승이 나오는 건 당연하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크게 물린 종목에서 외인 기관이 이제 올리기 시작하니까 당연히 두세 번 나오는 거죠. LG 디스플레이도 제가 그 장투를 예전에 추천을 했잖아요. 이런 흐름이 장기 투자하기 되게 좋고 영상이 있습니다. 찾아보시면. 그래서 이런 큰 눌림목이 나올 때 분할 매수를 해가라고 했잖아요. 우연히 이렇게 종목에 문제가 없는데 시장이 큰 악재가 나와서 이렇게 눌림목이 나왔으면 정말 여기서 적당한 폭으로 빠져준 거고, 그래서 이거 2월 3일 정도가 여기잖아요. 얘는 2월 3일 날도 딱히 밀리지도 않았어요. 왜냐면 적당히 여기 적절한 이 눌림목 폭을 주고 약간 반등을 시도하는 구간이었기 때문에 역시 수급적으로도 엄청나게 강력하죠. 이렇게 들어와서 지금도 큰 폭의 상승을 줬고요. 거의 뭐 상승이 한 9% 가까이 나온 것 같은데, 네. 이런 지금 보여드린 종목들 군이 1차적으로 반등을 했고요. 특징은 대형주면서 거의 시총도 크고 외인 수급이 꾸준히 받쳐주거나 추세가 살아있었던 종목들이죠. 꾸준히 들어왔었던 종목이고, 사실 이런 종목 말고 개인 위주로 샀던 그런 개인들이 샀던 작은 종목들은 많이 빠지고 반등폭도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찾아보시면 알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종목들이 이런 종목들이 하루 이틀 정도 많이 오르자 그 다음에 반응했던 종목들이
그동안에 역시 또 다른 대형주였는데 약간 시기가 달라요. 2월 6일이잖아요. 뭐 이런 현대차, 실제로는 여기는 이제 주력이었던 반도체나 2차 전지, 그동안 잘 갔던 그런 종목들 중에 대형주가 먼저 반등을 한 거고요. 같은 대형주고 당연히 수급이 많이 몰려 있었던, 그동안에 이슈가 되었던, 시장을 주도했던 그런 반도체, 전기전자, 뭐 2차 전지 이런 쪽에서 올른 거고, 그 다음에 시장을 주도하지는 않았지만 역시 대형주 쪽에서 이렇게 반등이 나왔습니다. 현대차, 자동차 관련, 자, 현대건설 반등 시기가 조금 뒤죠. 3일보다는 좀 뒤에서 이렇게 시원하게 나왔고 6일날 목요일 정도. 대우조선 같은 경우도 12% 나왔는데 역시 목요일이죠. 그러니까 이게 약간 2차적인 반등이 되는 겁니다. 대우조선 마찬가지죠. 그리고 중국 강매에 물론 있지만 이런 고정이 되니까 호텔신라 같은 경우도 꾸준히 반등이 나왔고요. OCI도 별로 반등폭이 없다가 목요일날 역시 신재생에너지죠. 태양광 관련. 그러니까 주도했던 섹터는 아니지만 다른 섹터들 중에서도 이렇게 큰 종목들이 우선적으로 반등이 나온다는 겁니다. 순차적이죠. 순차적으로 나온다는 거고, 하나솔루션도 마찬가지고요. 이때도 반등을 하긴 했지만 큰 폭의 반등은 이게 목요일날 나왔죠. 하나솔루션도 뭐 화학 관련된 반도체 관련된 종목인가 관련된 건데 나오고, 이런 종목이 다 나오면서 이제 대형주에서 이제 반등이 많이 끝난 다음에 뭐 이런 이제 그 다음 제약주로 살짝 돌면서 그동안 안 갔던 또 뭐 신풍제약 이런 관련주로 엮여서 테마가 해서 오른 거고요. 이쪽도 사실 지금 많이 차익 실현을 한 것 같은데, 네. 모르겠습니다. 이쪽은 이렇게 무너질 수도 있지만 뭐 한번 작진할 수도 있는데 사실 리스크 있는 자리긴 하죠. 근데 이거 코로나 쪽으로 만약 엮을 생각이 더 있다면 뭐 한 번 더 하겠지만 약간의 대주주 물량도 있고 매도 나온 공시도 있고 해서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사실은 원래 좀 듣보잡 느낌이라서 여기서 이런 그림은 되게 좋은 그림은 아니겠죠. 반전은 나올 수 있습니다만 그게 도박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안정적으로 셀트리온 헬스케어 제가 얘기 드렸던 종목도 실제로 여기서부터 해서 꾸준히 반등이 나와서 지금 뭐 6% 7% 가까이 오른 상태고요. 이날까지 치면 거의 뭐 한 10% 가까이 상승을 했네요. 네. 이렇게 역시 그다음 후천적으로 다른 이제 제약바 이런 종목들이 다시 고개를 드는데, 중요한 거는 아까처럼 장이 큰 폭으로 빠질 때는 이렇게 그동안의 주도 섹터였던 강한 대형주들이 노려보는 게 단기적으로 수익률이 크다는 거. 개인 투자자분들이 대부분 세력주나 이런 작은 소위 잡주라고 얘기하는 그런 테마주 이런 것만 좋아하시는데 실제로 장이 이렇게 폭락을 했을 경우는 그 테마주 자체가 개인들이 좋아하다 보니까 개인 수급이 몰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투매도 공포도 개인의 동포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빠질 때는 더 많이 빠지고 오를 때는 더 천천히 나중에 반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이 많이 빠질 때는 그런 세력주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이런 굵직굵직한 대형주, 대형 수급주죠. 대형주 중에 수급이 있었던 종목들 위주로 공략하는 게 단기적으로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삼성바이오 같은 경우도 제가 장기 투자로 여기서 추천을 많이 동영상에도 많이 올렸던 언급을 했던 글인데, 추천은 아니고요. 언급을 했었는데 실제로 꾸준히 계속 잘 가죠. 엄청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정말 눌림목만 주면 무조건 잡아라고 얘기를 했을 거고, 잡았으면 지금 수익이 엄청나겠죠. 20% 가까이 올라버렸네요. 이 종목도 굉장히 특색주를 계속 보고 있는데 못 잡으신 분들은 되게 안타까운 종목이고요. 어쨌든 오늘 얘기 드릴 건 다 얘기 드린 것 같은데, 하락할 때 과연 내가 어떤 종목을 먼저 공략을 해야지 이게 장이 하락이 끝나고 반등을 할 때 따라가야 되잖아요.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찬스이기 때문에 다음에 다시 이런 현상이 나오면 반드시 잘 노려봐서 큰 수익을 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그러면 감사하겠습니다.